클릭 몇 번만 했는데도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스트레스 받으시죠? 설치하는 방법도 힘들고 오류도 많이 나는데 겨우겨우 장애물을 넘어서 결과물을 열었는데 그 결과가 최악이면 그 상실감은 정말 끔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사실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집중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세팅을 성공하셨고 심지어 세팅 이후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 그리고 심화적인 내용을 궁금해 하셔서 뿌듯함도 느끼고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쉽고 정말 적은 노력으로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음악 시간에 리코더 시험을 보는데 악보 보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하나의 곡을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방법만 달달달 외워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시험 이후에 저를 리코더 잘 부는 학생으로 이미지가 씌워졌었죠. 그런데 다음 시험에서 또 리코더 시험을 봤고, 근데 그 곡은 악보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불 수 없는 곡이라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 날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왜 이 설정을 하면 이런 결과로 바뀌게 되는 건지도 같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 들어가 보면 비행기 기장실에서 수많은 조작 버튼이 있는 것 마냥 뭐가 정말 많은데 혹시 그냥 제너레이트만 눌러서 이미지를 만들고 계시진 않았나요? 핵심적인 조작 도구들만 제가 설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쉽고 한 번만 설명을 들으면 아마 이 영상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그림 퀄리티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스테이블 디퓨전에 들어가시면 보이는 낯선 조작 세팅들을 보면서 건들기 두려우셨을 텐데요. 이 영상이 끝나면 아, 이거 알아. 이거 뭔지 알아. 라고 자신있게 생각하시면서 세팅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샘플링 스텝입니다. 저는 이 샘플링 스텝을 렌즈라고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안경점을 가시면 렌즈를 압축하고 하잖아요. 렌즈를 여러 번 압축을 하면 할수록 두꺼운 렌즈를 얇게 만들어서 같은 두께의 렌즈지만 더 두꺼운 렌즈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 샘플링 스텝도 유사합니다. 이쪽 스테이블 디퓨전 샘플링 스텝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샘플링 스텝은 몇 번에 거쳐서 이미지를 가공할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지 가공 횟수를 의미하는데 가공이 여러 번 될수록 더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쪽에는 20으로 설정이 돼 있죠. 기본으로 20이 설정이 돼 있을 텐데 인물 이미지의 경우에는 25에서 32 정도로 가공을 해주시면 괜찮은 인물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가공 횟수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렌더링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렌즈가 압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 렌즈가 다 잘 보이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과한 샘플링 스텝은 오히려 이미지의 퀄리티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인물 사진을 뽑을 경우에는 25에서 32 사이의 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샘플링 메소드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들어가시면 이쪽 빨간색으로 표시된 샘플링 메소드가 보이시죠? 이쪽의 샘플링 메소드는 이미지를 뽑아내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 이것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생각하지 마시고 샘플링 메소드는 이쪽에 빨간 색깔 샘플링 메소드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샘플링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쭉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저 일러 A라고 되어 있는 샘플링 방법이 설정이 돼 있을 겁니다. 보통 기본 인물 사진을 뽑을 때는 DPM SD 카라스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 맨 위쪽에 샘플링 메서드를 보시고 겁먹지 마시고 가볍게 이미지를 뽑는 샘플링 방법들이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기본 설정으로 돼 있는 일러 A를 쓰지 마시고 이미지를 뽑을 때 많이 쓰는 DPM SED 카라스를 선택해야겠다 라는 의식의 흐름으로 접근해 주시면 스테이블 디퓨전에 조금 더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받으셨죠? 얼굴이 계속 찌그러지니까 만들고 싶은 의욕도 사라지고,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리스토어 페이스 얼굴 복원 기능입니다. 계속 만들다 보면은 댓글로 얼굴이 흉측하게 나온다, 얼굴이 찌그러져서 나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쪽에 샘플링 메서드 바로 밑에 보면은 세 가지 체크 상자가 있습니다. 이쪽에 리스토어 페이스가 있는데요. 이거를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리스토어 페이스가 도대체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리스토어는 복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말 그대로 리스토어 페이스는 얼굴 복원 기능입니다. 얼굴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될 경우에는 이 리스토어 페이스를 클릭해서 체크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인물 사진을 뽑아내실 경우에는 이 리스토어 페이스를 체크를 해주시고 뽑아주시면 얼굴 변형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AI는 여러분들의 명령에 얼만큼 복종하시나요? 나는 분명히 검은 티를 입으라고 했었는데 애매하게 갈색이나 초록 색깔 티를 입고 나오거나 한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CGF 스케일은 명령어의 복종도를 나타냅니다. 이쪽에 너비, 높이 밑쪽에 보시면은 CGF 스케일이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지를 뽑기 위해서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셨을 겁니다. CGF 스케일은 내 명령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대한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내 명령에 맞는 이미지를 뽑으시고 싶으시면은 이 CGF 스케일을 조금 더 높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뽑았는데 내가 쓴 명령어가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싶으시면 8에서 9 정도로 올려보시고 이미지를 뽑으시면 내가 쓴 명령어와 비슷한 이미지를 뽑아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로라로 코리안 돌 라이트니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프롬프트 사용하실 때 이 문구를 적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에 보면은 0부터 1 정도의 수치를 만들어 주는데 이 부분은 자기가 사용하는 로라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혹시 이 부분이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부분을 조금 높게 만들어주면 로라가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절하게 수정을 해가시면서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적어봤습니다. 그 스테이블 디퓨전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너비 높이도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뽑으시려고 하는 이미지의 너비나 높이를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사용한 자료들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영상 자료를 오픈했습니다. 오늘 종으로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영상에서 사용한 PDF 자료를 링크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청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오픈 카톡방에 입장하시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그쪽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되는지 꼭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주체적으로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